안녕하세요, 썸머예요.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정의 또는 나르시시즘은 무엇이고 나르시시스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좋은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르시시즘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스펙트럼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스펙트럼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좀 덜하고 좀 중간 정도인 사람이 있고 매우 강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나 자신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부정적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다든지, 자,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스펙트럼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유독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펙트럼 선상 안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인격 장애라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적인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하거나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대상도 아니고, 이 스펙트럼 선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든지 우리가 뭐 경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진단을 받는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에 가깝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 스펙트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선상에 있는데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격장애로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나르시시스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행동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맨 왼쪽 굉장히 건강한 나르시즘, 그러니까 균형 잡힌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현실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또한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자기 의견을 펼칠 때 도움이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인 스스로도 건강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한데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애라는 것은 별로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는 자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핸드폰 가지고 와서 자기 영상이랑 사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 속, 핸드폰 속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들은 거만하고 좀 불안정하고 좀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보여지는 자기 자신을 좀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꼴불견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내 친구가 무슨 기업의 뭐 인사팀에 있다. 마치 본인이 얘기를 들어보면 필리핀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사업한 사람의 수준으로 뭐 그 나라는 이런데 내가 가봤는데 이렇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몇 주 있었던 게 고작이었던 거죠. 그 한 도시에만 이렇다든지,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자기가 엄청 대단한 걸 한다든지 뻥카 친다고 하는 좀 이제 그런 조금 이렇게 꼴불견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남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지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면 인정해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르시시즘이 강하긴 하지만 매우 나 중심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주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유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르시시즘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이들이 가지는 인격이나 성격이나 행동이 좀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망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게 약한 사람들은 좀 귀엽죠. 허영심이 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여지는 자기 자신을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좀 너무 과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쨌든 해를 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어오는 나르시시스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인격 장애예요. 이들은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해를 가하는 나르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며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정보를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신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너 그 생각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혹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보여진다든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신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들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외부 세계, 바깥의 현실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생각을 조정하죠. 근데 이들은 반대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을 가지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이들의 관점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무엇 하나 있어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너가 이간질했지. 너가 저 사람을 부추겼지. 다른 사람이 느끼지 않았던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있잖아. 너가 나한테 그렇게 경멸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생각에 대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너가 나를 무시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지만 자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너 그렇게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들의 감정은 사실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절대 인정을 못하고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온전하게 기능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기애성 인격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매우 조건적인 사랑, 매우 조건적인 사랑이나 공감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줬을 때 무언가 보답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능력 있는 누나라고 생각하겠지. 딸이라고 생각하겠지. 어떤 나의 보상이 있을 때, 인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칭찬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이런 조건적인 사랑과 공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샘 백린이라는 나르시시스트 전문가가 표현한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사실은 거의 이 나르시시스트의 맨 끝, 그러니까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나르시시스트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 하위 개념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독이 되는 나르시시스트를 이 범주 안에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이제 소시오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같은 정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사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르시즘이 무엇이고, 나르시시스트가 무엇이고,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무엇이고, 또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이 스펙트럼을 이해하시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건강한 자기애부터가 세상을 일어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는 인격 장애까지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